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9월 21일 토요일입니다. 비가 쏟아지는 토요일. Hello everyone. 비 피해 없으시는 또 주말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좀 갑자기 또 오다 보니까 이제 날이 슬슬 추워요. 네, 딱 하루 만에 30도에서 10도대로 내려가는 이런 마법이 펼쳐지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기후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분위기가 언제 바뀌어서 팍팍 바뀔지 모르는 게 세상 사는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모든 게 다 빨라요. 그래서 이런 빠른 변화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일단 몸은 체력을 길러야 될 것 같고 면역력 키우셔야 될 것 같고, 절대 또 환절기 되다 보니까 기침 또 감기 환자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꼭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몸 잘 챙기시고 계좌도 잘 챙기시는 뭔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갑자기 급변해서 연준이 50bp를 B컷을 딱 하다 보니까 시장이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좋아하는 거 맞아? 라고 자꾸 옆에 뒤돌아보고 좀 이런 과정들, 이게 나오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차원에서 기대감은 높긴 하지만 또 잘 보시게 되면은 이게 경기에 대해서 왜 연준이 경기사가 없어 괜찮아 그래도 보험적인 성격으로 50bp 갔어 라고만 보기에는 뭔가 뒤가 좀 찜찜합니다. 네, 이 부분들도 앞으로 저희의 숙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체크하면서 준비나 대비도 하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은 게 나오면서 이렇게 이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마냥 움츠리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어제는 한국 증시는 미리 많이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들의 변화가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고, 그거를 또 잘 이용하면서 타는 이런 과정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쪽을 보면서 먼저 미국 시장 이번 마감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미국 시장은 그래도 일단 그 흐름으로는 선물옵션 만기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맞이해서 변동이 좀 컸습니다. 근데 장중에 지수상으로는 나스닥 기준으로 한 1% 빠졌다가 돌아오는 모습들 나오면서 변화가 컸는데, 결국에는 다우는 약 강보합, 나스닥은 마이너스 0.3%대, 러셀 2000이 낙폭을 꽉 키웠다가 그나마 돌린 게 마이너스 1%예요. 조금 그런 것 같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간 좀 정체돼 있고 이런 쪽에서 변화가 이어졌는데, 요거를 차트로 한번 볼까요? 차트로 보게 되면은 지금 차트로 봤었을 때 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렸었죠. 일단 올라온 거 좋고 직전 고점 때 딱 들어와 있으니까 어차피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통해서 바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단기 매물을 얼마큼 잘 소화했느냐, 그냥 바로 딱 가게 되면은 좋기는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휴유증이 나올 것 같은 모습들이죠. 가게 되면 눌립니다. 다시 눌려서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단기 이평선 맞춰가지고 그 안쪽까지 딱 들어왔다가 꼬리 달고 올라온 거, 아주 전형적인 탄력받는 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잘 나왔고, 그래서 지금은 요 정도 지지하고 가겠다, 그 갭이 나왔던 부분들을 살짝 하고 가겠다, 나쁘지 않습니다. 단 월요일, 화요일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자리죠. 지금 갭 나왔던 요 자리들, 그러니까 즉 17,800 그리고 또 17,700 요 정도쯤에서 17,750 요 정도쯤에서 이탈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단기 이탈에서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또 쭉 하고 밑에까지 확인하려고 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한국 시장을 위해서도 그냥 버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는 뭐 고점에서 매매를 소화받는 과정들 그대로 나오는 것 같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별이 돼서 고점에서 딱 떠서 별이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S&P 500도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5,650 정도 돼서 큰 이탈 없게 되면은 고점에서 지지 잘 받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에서도 잘 버텼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춘 것 같습니다. 잘 버텼는데 잘 버틴 것 같고 끝으로 아이고 넘어지느냐, 계속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고 다음으로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내용들 한번 좀 몇 가지 살펴보게 되면은 미국 시장에서 또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서 우리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님, 이제 한때 분위기가 또 이렇게 싹 바뀌나 싶어요. 50bp 하기 전에는 계속 연준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야,
좀 입단속 좀 잘해. 그러면서 시장이 너무 금리나 기대감을 갖지 않게 여러 가지 단도리하는 멘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연준이 비컷 딱 하고 나서는 먼저 처음으로 반응하는 이런 분들 봐서도 금리 나 잘했고 갑자기 목소리가 이렇게 바뀌어요. 잘했고 거기다가 우리 일단 추가로 인하를 갈 텐데 만약에 고용이 생각보다 안 좋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인플레이션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경제가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 경기 침체 생각 안 한다는 얘기는 한데 여기서 만약에 고용 데이터가 양호하면은 25bp나 이용할 거고 나쁘게 나오면 50bp 인하를 생각하고 있다. 여기 나오면서 시장은 이런 거 안 봐요. 50bp 또 인하한다고? 그래서 시장에서 장중에는 또 상승폭을 좀 쫙 하고 올려갔다가 잠깐만 50bp가 그렇게 좋은 거야? 라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 다시 또 출렁임이 나오고 참 어려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근데 물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라고 쳤다고 하더라도 이런 게 혹시나 이분이 연준의 생각을 그대로 다 반영은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지금 경기는 괜찮다. 경기는 방어하고 있고 거기다가 물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쭉 떨어지고 있고 그런 쪽에서 만약에 경기를 대변하는 고용이 생각보다 부진하게 된다면은 이때 우리가 액션은 충분히 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50bp, 25bp를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50bp 얘기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반등의 기조로 삼아갔다라는 쪽들 일단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섹터별로 보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반도체 쪽들은 또 차익 매물 나오더라고요.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메모리 반도체, 미국은 AI와 관련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그쪽을 볼 때 엔비디아 한 1.5% 조정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쪽에서 매물 소화하는데 나머지 AMD,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TSMC 모두 다 좀 1, 2%대 하락하는데 요게 ASML 어제 가다 보니까 또 이 친구는 모건 스탠리 거의 뭐 반도체 저승사자 모건 스탠리가 또 하향시키더라고요. 그 목표가도 하향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ASML마저도 당하고 있고 그래서 한 4% 정도. 그러니까 이게 기조가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내용들 쭉 보게 되면은 지금 뭔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억한 심정이 있어요, 지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른 거 뭐 TSMC나 뭐 엔비디아 이런 쪽들은 여전히 AI와 함께 충분히 삼성전자마저도 긍정적으로 봤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왜 종가상으로 금요일 날 마이너스 100원까지 해서 그렇게 시원하게 그런 아무튼 속상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ASML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반도체 쪽들 다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단 또 청개구리 같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1.8% 플러스로 나옵니다. 이건 또 뭐예요? 남들 다 빠질 때 버티고 있다가 또 남들 또 쫙 올라가게 되면 하락하는 이런 운명입니까? 네, 그래서 좀 그렇고 그래도 2인자 브로드컴은 2%대 올라오면서 또 주가는 좀 차별화가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좀 묵직했다. 근데 어제 장중에 보니까 또 특이한 뉴스가 나옵니다. 퀄컴이 인텔을 인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왜 저거 뭐야? 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저거 뭐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래서 퀄컴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퀄컴은 AP 그러니까 즉 팹리스 쪽으로 강점이 있는 쪽이죠. 그러니까 즉 모바일 쪽에 강점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PC 쪽으로도 확장해서 AI 시대 쪽에 나는 하나의 또 다른 칩 메이커가 돼보고 싶다. 그런데 지금 맡기게 되면 TSMC 빼고는 지금 제대로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한때는 퀄컴이 삼성전자의 고객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발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모종의 이유로 파운드리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걸 알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냥 TSMC로 가. 하는데 TSMC 가니까 다들 거기 몰려 있어요. 병목 현상 나오고 있고 나 그래도 고객인데 알겠으니까 우리 바쁘니까 좀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애플부터 제일 큰 고객들 쭉 챙기느라고 우리를 그렇게 안 봐줘.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살 길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차라리 그럼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를 인수를 하지. 네, 그건 그냥 하는 얘기고요. 퀄컴은 그래서 인텔 쪽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저 그냥 인수할까? 라고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퀄컴은 인텔은 주가가 인수가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8% 넘게 급등. 야, 인텔이 참 저희 처음에 PC하고 그 뚱뚱한 모니터 있죠? 그거 가지고 있을 때 딘딘딘딘 이거 나오는 인텔. 야, 이게 지금 어느 회사에 인수가 되느니 마느니 주가도 20달러대 30달러대 왔다 갔다 하느니 참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일단 눈길은 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진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참 모바일이 PC를 삼키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변화들은 앞으로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인수 제한을 하게 되면 퀄컴은 마이너스, 인텔은 플러스 바뀌죠. 입장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아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잠깐 얘기 드렸는데 얘기 나오네요. 예, HBM 쪽으로 공급 과잉과 경쟁 심화를 인정을 하는 모습들은 아닌 것 같은데 시티그룹 보고서에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AI로 또 인해서 수요 증가를 기대를 한다. 그래서 공급 과잉과 관련된 얘기들은 특별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현상만 짚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서 얘네들은 또 뷰가 어떤가 싶었더니 그냥 그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일단은 그래도 상승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반도체 쪽은 그나마 조금 좀 마이크론을 보면서 돌려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 다른 거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 수급이 정리가 돼야 어느 정도 좀 반등의 여지를 마련할 텐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갖고 있는 비중 쪽으로는 꽤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되고 가격은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지지권 마련해 주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애플이 장중에 쫙 올라가다가 막판에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6 판매하려고 뭐 줄 서 있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오랜만에 보는 거죠. 근데 왜 줄을 서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폰 12부터 12, 13, 14, 15, 16 다 똑같아요. 뒤로 보게 되면 색깔만 바뀌고 다 똑같은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이게 진짜가 아니고 인텔리전스겠죠. 이게 얼마나 변화를 주느냐에 따라서 바뀔 것 같은데 그냥 오랜만에 줄 한번 서봤다. 한쪽에서 애플 강했지만 차익 매물 바로 나왔습니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나머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선방했습니다. 알파벳, 메타, 아마존 뭐 이런 쪽들. 그런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섹터의 변화는 일단 이거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지도를 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다 붉은색 그나마 이쪽 커뮤니케이션 이쪽 강하고 약간 유틸리티 쪽이 강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다 빨개요. 아니, 다 한국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붉은색, 미국식은 그린. 네, 이쪽이 다 난리였습니다. 보면은 쭉쭉 올라가는 모습들이 크죠. 그래서 요게 왜 그런가라고 보게 되면 섹터 쪽으로 봐도 그래요.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강했던 게 유틸리티, 원자력을 필두로 해서 가장 강했던 게 이런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나머지 지금 산업재, 헬스케어, 테크놀로지, 부동산 이쪽들 다 빠졌네요. 네,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좀 그런데 역시나 유틸리티가 살렸다. 왜 그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틸리티 보게 되면은 지금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구매 계약이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드디어 SMR식으로도 돌아갈 것이다. SMR이 먼저 테라파워 그쪽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SMR에 대해서 먼저 지금 주문 다 받고 EPC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과정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관련돼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전력 구매 계약 체결한 코스텔레이션 에너지 급등 22%가 올랐어요. 예, 그렇게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카메코 우라늄 생산업체죠. 또 뉴스케일 파워 11%대, 비스트라 에너지 쪽도 같이 강세. 요거를 보게 되면 일단은 한국 시장에서도 원자력 쪽이 좀 부각받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특히 금요일 날 이유 없이 좀 빠지는 모습들, 대통령이 체코 갔다. 가서 무슨 얘기 나올 텐데 나오는 얘기 뻔하지 않아? 라고 봤는데 그랬더니만 잠깐 주춤 했다가 요 얘기 나오고 또 바로 갖다 딱 바로 터나는 모습들. 요게 같이 한번 연결해서 볼까요? 그때 장중원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여기만 잘 지키면 괜찮을 텐데 라고 말씀드렸던 내용들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 차트 보면서 그런 얘기 한번 드렸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여기 저항이다. 저항이 못 가고 있는 상황들이다. 그래서 약간 눌림목 나와서 중요한 지지권들 딱 지지하고 잘 눌려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여기 하루에 다 나왔어요. 금요일날 다 나와버렸고 그러면 이쪽들 좀 모멘텀 받아서 턴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월요일날 만약에 갭상승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후속적인 거래량 흐름들 보고는 요 저항들 돌파한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특히 이제 가서 19일부터 20일이니까
또 일요일까지 체코에서 또 나오는 얘기들 한번 또 보긴 해야 되겠지만 뭐 똑같겠죠. 우리 그냥 이상 없이 잘하겠다. 예, 미국 눈치 안 보고 잘하겠다라는 얘기 나오게 되면 날개를 좀 달겠죠. 근데 그쪽과 관련된 쪽으로 보게 되면 한정 KPS 좀 많이 밀렸죠, 생각보다. 그리고 또 한전 기술 지난번에 보니까 한전 기술도 저기까지 갔다가 또 바로 밀리고, 근데 잘 지켰네요. 지킨 쪽이 좀 더 강할 것 같습니다. 한전 산업 이게 요즘 보니까 조금 더 셌고 추세도 낮긴 한데 이런 자리들에서 약간 좀 탄력 있던 종목들 쪽으로 붙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아마 거기다가 또 BHI까지 한번 볼까요? 예, BHI도 참 최근 들어서 좀 수주 취소당했다가 다시 늘어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딱 저항권에서 좀 흔들렸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돌파하면서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원자력 쪽도 일단 관심이 좀 높아지는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한번 보면서 월요일은 일단 첫 번째 관심 있는 건 원자력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자동차 쪽도 별로 안 좋았어요. 테슬라, 리비안은 10% 빠졌는데 뭐 워낙 변동성 큰 회사니까 미국 자동차 판매가 전월 대비 13% 급감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지난번 조금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유럽 판매가 나왔습니다. 유럽에서 특히 독일에서 테슬라 마이너스 65%가 왜? 이거 맞아? 라고 마이너스 65%가 8월 달에 판매 데이터가 나옵니다. 현대기아차도 두 자릿수 빠졌어요. 유럽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테슬라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좋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경기가 흔들리는데 경기가 위축되는 신호가 아니냐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아직까지 그렇게 부진하게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딱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아니 금리나 한다며 금리나 하게 되면 내가 왜 지금 차를 사야 돼? 금리나 한 다음에 좀 보고 그러면 할부 가격 리스 금융 가격들 내려가게 되면 그때 사야지 대기하고 있는 거죠. 수요가 이제 넘어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첫 번째. 그런데 이제 그건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독일에서 이렇게 65%까지 빠지다 보니까 바로 내놓은 카드가 뭐냐면은 그래 일단 테슬라 최초로 무이자 할부 진행합니다. 네,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이자 할부를 진행을 해서 이제 반응을 보겠죠. 그러면 그 금리 폭이 그래도 차 안 살래?라고 하는 쪽들. 이러면 이제 보조금 자체가 이제 많이 보조금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민낯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쪽에서 보조금 없으니까 안 사. 근데 거기다 금리까지 어떻게 인하가 될 걸 기대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만약에 금리 인하가 돼서 판매 데이터가 다시 돌아오거나 이건 이제 돌아오겠죠. 근데 빠르게 돌아오지 못하거나 무이자 할부를 시행했는데도 만약에 금리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무이자 할부면은 그냥 당연히 사야 되겠죠. 요게 안 산다. 요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지금 얘기하는 경기에 대한 얘기, 소비에 대한 얘기, 요거에 대해서 고민이 딱 들어오는 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당장 데이터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판매 데이터를 가지고 시행하고 한 9월달, 10월달 정도쯤 가는데 이상하게 9월달도 그렇고 10월달도 그렇고 판매 데이터가 잘 안 나온다. 시장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 잘 안 되는 게 그런 거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그나마 지금 보니까 벤츠도 6.8% 빠지고 뭐 또 나머지 폭스바겐도 3%대 빠졌는데 일단 국내 쪽들은 현기차는 그래도 좀 데이터 잘 나오고 밸류업 한다 그러고 거기다가 또 인도 IPO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견디겠죠. 하지만 해외 쪽에서 이런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매물 압박이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 같이 연결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단 매물 압박이 나올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또 어렵게 와 참 돌아갈래라고 했던 거 여기 딱 맞겠죠. 여기 지금 1차 저항 나오는 부분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여기서 돌파 못할 것 같고 다시 요 정도 그 흐름들 24만 원대 초반대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지지를 볼 텐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강하다 그러면은 지난번과 똑같은 자리죠. 외국인들 쭉 빠지다 보니까 그때 벤츠 유럽 차들 다 하락할 때 그때 당했던 거 똑같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현대차를 보시는 게 아니라 기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봐야 될 거는 현대차 EUV를 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차이가 나요. 네, 왜냐하면은 배당 많이 준다며. 예, 이런 자리들 갔다가 현대차 때문에 밀려서 이런 자리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데 딱 들어가기에 좋고 바로 반등 들어오고 그런데 현대차 EUV 같은 배당을 보거나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어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셔야겠죠. 그런데 다시 또 요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또 대응할 여력 볼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 종목들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또 엘버말, 또 전기차, 뭐 이수전자 업종, NXP, 온세미컨덕터, 또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이쪽들 재미없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헬스케어 쪽이 제약 쪽인데 지금 노보노디스크 쪽이 위장 수면 불안 우려 부작용들 나오다 보니까 일라이릴리가 살짝 올라가고 노보노는 5%대 빠졌네요. 예,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근데 또 하나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페덱스 15% 빠졌습니다. 자사주 매입한대요.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지금부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좀 둔화되는 국면들이 나온다고 생각하게 되면 바로 이런 카드 끝날 겁니다. 네, 그래서 주가 안정을 하겠다, 받겠다. 그래도 부럽죠. 네, 그러면 어차피 지금 단기적인 실적이나 좀 가이던스가 안 좋게 되는데 이거를 매물 나온 것들을 우리가 방어하겠다. 싸게 사는 거죠. 그렇다가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싸게 샀지. 그러면서 그걸 소각하는 이런 과정들. 진정한 자본주의의 면모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한국은 이럴 때 우리 별로 실적 안 좋을 것 같아요. 자사주 매입합니다. 그러면은 자사주 쭉 샀다가 그걸 가지고 주가 올라가게 되면 팔아버려요. 예. 자사주 매입 소각이 아니라 자사주 매입 매도, 예, 자사주 매각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시장에서 또 충격받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오면서 페덱스, UPS 모두 다 어떤 경기 선행적인 측면들을 갖고 있는 쪽들이 지금 가이던스까지 안 좋다고 예, 잘 보셔야 됩니다. 경기가 생각보다 저희가 연준에서 얘기하는 거 연준을 믿지 마세요. 연준이 잘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금리 인상할 때도 그때도 그랬어요. 자기네가 지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거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가가 8%대까지 치솟자가 바로 바뀌면서 이 악물고 나와서 우리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거는 인정도 안 해요. 우리가 잘못 봤다, 쏘리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왜냐면 왜 우리가 세계 글로벌 경제 중앙은행인데 뭐 그런 얘기를 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바로 그때부터 바뀐 게 처음엔 친절하게 나갈 연준으로 보다가 데이터에 따라서 바꾸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쫙 하고 끌어낸 게 지금의 변화였죠. 그리고 그때 거의 금리 아주 팍팍팍 올리다 보니까 무슨 자이언트 스텝이니 빅 스텝이니 이거 하다 보니까 우르르 저희 1, 2년 동안 엄청 고생했었죠. 네. 이번에도 잘 보시게 되면 그냥 친절하게 경기 이상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성격적으로 50bp 난다고요? 네. 저는 안 믿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연준을 믿어야지 어떻게 믿었다가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능성으로 마음의 한 구석으로 가능성으로 경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위축될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경기 좋다는데 금리만 돼서 좋아 이러고 가다가 뒤통수 시게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데이터들은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나이키가 살렸습니다. 나이키는 지금 나이키 B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CEO로 선임됐다. 스타벅스 효과랑 똑같죠. CEO 바뀌게 되면은 이렇게 또 변화가 빠르게 들어온다.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확인될 거 그거 하나 또 볼까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지금 변화를 봤었을 때 몇 가지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지금 달러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 네. 일단 아직까지 큰 변화 없습니다. 100대 초반대 지키고 있고 위에 101.5는 못 가고 있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달러 약세가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그나마 다행은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달러 약세 엔화 강세로 가나 싶었는데 엔화 강세가 안 가요. 멈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엔화 다시 약세로 가기 시작합니다. 140대 깨졌으면은 만약에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엔화 똑같이 강세로 가서 140대 깨졌으면은 저희 지수 이렇지 않아요. 또 출렁이면서 엔캐리 엔캐리 트레이드가 어쩌고저쩌고 이거 가지고 또 고민했을 텐데 그나마 어제 우에다 총재가 한 얘기가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거 그대로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 생각 안 들어가고 걱정 많이 했던 게 CPI가 식품 물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2.8%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걸 보고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겠다.
그러면은 시장이 깜짝 놀랄 걸 알다 보니까 되게 그냥 편안한 목소리를 얘기를 했네요. 예, 금리는 당연히 올릴 기준 언제든지 시장이 변하면 올릴 텐데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급진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들. 근데 좀 부담스러워요. 일본 경제에 대해서 솔직히 걱정은 되죠. 물가 상승 압력 막 큰데 계속 아직 금리는 그만큼 못 올리고 있고 그러면서 그 압력은 다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폭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나마 그래도 좀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144대까지 안착 들어와 주면은 그다음부터는 좀 안정할 텐데 추세적인 저항 맞고 딱 하고 또 이렇게 내려온다. 이러면은 또 골치 아프죠. 그랬더니 시장 또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딱 144인대 여기를 안착을 해줘서 그냥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일단은 꾸준하게 그냥 약세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꾸준하게 지금 강세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세로 가게 되면 자꾸 좀 시장이 오들오들 떨고 있다 보니까 그게 문제겠죠. 144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환율 관련된 쪽에서 하나 또 봐야 될 거는 금리 한번 잠깐 볼까요? 금리도 일단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때 급박하게 또 3.6대까지 나왔다가 오히려 살짝 다시 올라가요. 좀 특이한 현상이 나오죠. 거기다 지금 같은 경우는 또 국채 금리가 다음 주까지도 또 입찰이 계속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의외로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수치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3.7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경기가 좋다 안 좋다 논란은 많겠지만 그래도 너무 빠르게 내려온 만큼 한 3.8대 정도까지는 시도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변화가 되고 큰 변화 없다 그러면 다시 내려가는 쪽으로 나오겠죠. 근데 50bp 얘기까지 나왔는데도 금리가 반등을 했다? 조금 좀 특이한 현상들이죠. 그래서 그건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금리가 또 바바박 내려가지는 않는 이런 단계까지 들어왔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관심이 큰 쪽은 이쪽입니다. 네,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 지금 일단은 전고점 때 부근 들어가니까 무겁겠죠. 64,000달러 때는 좀 묵직하고 예 그리고 이더리움이 급등했을 겁니다. 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밑에서 쫙 지금 여기까지 빠진 게 좀 그렇잖아요. 예, 지금 최대 제 관심은 이더리움. 네, 이렇게 밀린 거에 대해서 좀 진입을 해봤더니 아이고 땡큐 하게 좀 바로 올라옵니다. 예, 지금 아마 친경은 주말에도 이쪽들 계속 신경 쓸 것 같고요. 지금 포지션상으로 미국 주식 이쪽 계속 들어오고 있고 미국 주식은 제일 빨리 올라오더라고요. 계좌가. 와 그래서 역시 미국이다 생각 들고 있고 요거를 조금 덜어서 이쪽으로 좀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립토 이쪽에 대한 환경들이 좋아진다라고 생각 들어서 자리를 한번 보면서 이걸 조금 좀 넘어가는 과정 나올 것 같고 한국 주식 네 한국은 언제 탈출해요 이거 언제 예 그러면서 일단은 유지를 하는데 지금 저는 이제 다 거의 비슷한 비중 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줄여서 이쪽으로 가나 가상화폐 쪽으로 가나 그 고민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나 예, 탄력은 미국 주식이 최고다 이렇게 보시기 시작하면서 요즘 미국 쪽을 많이 체크를 하고 사람들이 잘 안 보는데 미국 쪽에서도 생각보다 배당은 주면서 성과를 나올 만한 섹터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운송 쪽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바로 그 운송도 어느 정도 운송 운임이 과거보다는 1, 2년 전보다는 온라인 상태에서 거기서 배가 운행되면서 나오는 성과 가지고 배당 여력을 막 높일 준비를 많이 하는 회사들 많은 것 같고 그쪽에서 몇몇 섹터 쪽에서도 소비재 쪽에서도 의외로 성과 나오는 쪽들도 꾸준히 있고 잘 찾아보게 되면 미국도 그렇게 밸류가 안 비싼데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있네 라는 쪽에서 이것저것 관심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이게 또 미국은 솔직히 한국처럼 그렇게 한국 같은 경우는 딱 매매수 하는 순간부터 이러고 봐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팔 준비도 하잖아요. 미국은 솔직히 사서 미국 분봉 보고 매매한 적이 없어요. 저는요. 그냥 미국은 그냥 사갖고 추세 좀 보다가 그냥 뭐 적어도 2박 3일까지 가고 그냥 큰 추세 없이도 추세에서 무너져도 그래도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무너졌다가도 돌아갈 때 보게 되면 그냥 매수에 빠르게 들어와서 돌아가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그나마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시되 그렇습니다. 지금은 참 한국은 또 다음 주 24일이죠.
화요일인가요? 예, 그때 또 3대3 야당의 금투세 관련된 논란들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돼서 그렇다고 그때 뭐 결론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당의 색깔이 그런 식으로 좀 바뀌기 시작하면서 변화를 좀 보여주시는 게 가장 저희들한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입 아파요. 예, 입 아파고, 예,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 관련된 쪽에서 내용들 한번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한국은 지금 상당히 느리고, 지금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 지금 검은색에 스물스물 한 번도 제대로 안착 못하고 빠졌고, 이번에도 또 빠졌고, 이번 이렇게 나오는 장기 이평선 안쪽에서 지금 저항을 딱 받게 될 자리입니다. 2600선 중반대, 원래 미국처럼 가 있으면 여기 와 있어야 되겠죠. 절대 못 가고 묵직한 이 자리, 여기서 반도체가 좀 살아나줘야 여기까지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나온 자리 밑으로는 이렇게 이평선이 교차되는 이 자리들, 그리고 또 갭이 나왔던 이 자리들, 그러면은 한 2540에서 2570 여기는 일단 지지권으로 보는데, 지지권을 걱정해야 되는 게 더 짜증납니다. 예, 지금 분위기 쪽으로 봤을 때는 위쪽으로 타진을 더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위쪽으로는 2650 정도 여기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 쪽에서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안착해야, 그러니까 지금 항상 전략은 똑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저항권 안착하게 되면은 좀 더 공격적으로 바뀌어요. 근데 지금 뭐 공격적이 아니진 않죠. 예, 지금 조목적으로는 화려한 조목 장세, 섹터 장세가 펼쳐져 있으니까. 근데 이쪽에서는 그래도 현금 좀 챙겨가시면서 갑니다. 현금을 가져가시면서 혹시나 모르니까 지금 역배열의 상황이니까 그 위쪽으로 안착해서 이런 자리가 들어온다. 조목들이, 탄력들이 이렇게 가서 밑으로 있을 때보다, 예, 이렇게 위쪽에서 있을 때, 여기 있을 때가 훨씬 더 조목 매매나, 좀 이때 같은 경우는 현금을 만약에 30%씩 갖고 다녔다. 이때는 10%만 갖고 다녀요. 네, 위쪽으로 확인되게 되면. 그럼 주식으로 계속 뭔가 팍팍팍 해서 성과를 더 끌어내야죠. 나중에 언젠가 또 이거 빠질 거를 대비를 해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매매는 하지만 계속 끌고 나가는 것보다 좀 끊어가는 쪽들이 많겠죠. 그렇게 대응하시면서 지금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반도체 위축되어 있는 구간이고, 언젠가는 다시 시장에 확인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돌아올 겁니다. 돌아오는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거 당장 못 간다. 그러면 반도체 못 가는 것만 보고 아이고 마음 아파가지고 아이고 다른 종목들 보고 이것만 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그럴 때는 반도체 쉴 때는 시장이 항상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쪽들을, 섹터를 더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에서 나왔던 게 지금 간택받은 거 뭐 바이오겠죠. 예, 바이오 나오기 시작하고, 그 밖에 또 나오는 또 화장품, K뷰티 이런 쪽들도 강하고 여러 가지 블라블라블라 다 나오는 이런 섹터들이 수급에서도 나와요. 수급 이게 잘 체크가 안 되신다. 그러면은 솔직히 그 기관 쪽이나 사모펀드 쪽에서 나오는 수급 나오는 거 종류만 된다고 보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억울하지만, 예, 반도체 이거 내가 다음 변화가 들어올 때까지 칼을 갈고 있는 겁니다. 칼 갈면서 다른 쪽 촥촥촥, 바이오 촥촥촥 매매하시고, 화장품 촥촥촥 매매하셨다가 성과 내고, 그래 칼 갈았던 바이오 반도체를 다시 한번 촥 이렇게 준비하는 게 지금의 중요한 구간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의성어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반도체 쪽들은 조금 시간 걸릴 것 같고 딱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램 가격, 네, 그리고 거기다가 디램 가격을 움직일 만한 것들은, 그러니까 특히 LPDDR5, DDR5X 정도쯤 되는 것들 중국이 못 만들어요. 그럼 저희 이쪽 가지고는 계속 애플이나 좀 하이 퀄리티 스마트폰 쪽으로 하이 퍼포먼스 비싼 거, 예, 그쪽으로 나가는 것들 턴하기 시작하게 되면 디램 쪽 DDR5 중심으로도 더 턴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램 가격들이 그러면 움직이겠죠. 그러면 지금 나오는 논란들 별로 없을 겁니다. 언제 무슨 디램 가격 빠지는, 오늘 올라가잖아, 반도체 메모리 업황 괜찮잖아, 이런 쪽으로 나올 겁니다. 그거 보는 게 첫 번째. 그러면은 아이폰 잘 팔려야 되겠죠. 그거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블랙웰 시리즈 이쪽에 대해서 자꾸 얘기 나오는 리드 타임이 1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52주면 1년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에서 엔비디아는 아니라고 하는데 시장은 자꾸 아니야, 니네 좀 지연돼서 좀 어려울 거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연되기 시작하게 되면 HBM이 쪽으로 제대로 반영이 들어가는 게 좀 지연되다 보니까 생산 시설을 늘릴 수 없고, 그러면 디램 생산하는 게 시장에서 나와서 공급
과잉으로 나와서 그것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다. 이게 마건 스탄리가 얘기하는 그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들이 그런 쪽으로 안 가는 쪽에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하하, 너희 틀렸어. 우리가 맞아. 그러면서 업황에 대해서 변화가 나올 겁니다. 그게 확인되는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한 10월 넘어서 그러니까 10월 달에 그 애플 인텔리전스 나오고 그 다음에 반응들 보고 거기다가 이제 스마트폰 동향들 같이 쭉 나오게 되면 10월 말 11월 초까지는 그런 변화를 좀 감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런 거 변화가 너무 걱정한 거야.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움직이겠죠. 근데 가격 메리트가 큰 상황 쪽에서 너무 걱정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기다려는 보시되 돌아가는 모멘텀이 뭐가 나올까 이거 체크하시면서 일단 저희가 봐야 될 거는 너무 또 비관적이나 또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실 상황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국 시장이 좀 턴을 기원하면서 그 사이에 나머지 섹터 종목들 가지고도 좀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아까 말씀드린 원자력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저는 밸류업 쪽 이쪽들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종목 한번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FM 가이드. 네. 밸류업 한번 잘 만나면은 7,000원대 주가 7,000원대 주가가 7,000원대 주가가 한 달 만에 22,000원으로 변한 상황들. 제가 지난주에도 찐시황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거든요. 너무 반도체나 어떤 섹터에 몰입되지 마시고 열어놓으시면은 종목들이 이렇게 변화가 강하게 들어오는 것들 속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더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터진 게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사태 터지고 FM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 밸류업 한다. 거기다가 또 약간 뭐 지분 싸움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종목 중에서 S트래픽, 이런 종목들이 탄생하는 배경들이 그런 거예요. 밸류업이 가세가 되다 보니까 나오는 과정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거는 보다 보니까 중소형 쪽인데 나도 밸류업 합니다. 밸류업의 비읍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라고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탄력받아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고 FM 가이드 솔직히 저 FM 가이드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저희 매일 보는 이거 여기 컴퍼니 가이드 이거 만드는 회사가 FM 가이드지 않습니까? 그 뭐가 얼마나 된다고 그런데 이런 회사를 누가 사는지 볼까요? 연기금도 삽니다. 연기금도 지금 보게 되면 기관적으로 투신 연기금에서 집중 매수가 들어오네요. 왜 이럴까요? 이런 현상이 보니까. 근데 이거는 따라가시면 안 돼요. 따라가시면 안 되고 그냥 장중에 봤다가 잘하는 거. 이렇게 올라간 종목인데 매수세 계속 붙어 있다. 그러면 쭉 가다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 쪽에서 지지하고 이러고 있다. 잔잔바리 쪽으로 딱 들어갔다가 정고점 때 나가서 챙기는 봤더니 쫙 아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을 했다는 데 마음을 두고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시장이 지금 목말라고 있습니다. 수익에. 앞으로 11, 12, 9월 달에 이제 뺐다고 치고요. 이럴 때는 이런 거 많이 챙겨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장세 이런 식으로 팍팍 뛰어가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체크해 보시고 밸류업 또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죠.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온 것들. 보다 보니까 이제 한국가스공사는 아주 좋은 자리 쪽에서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해외 쪽의 반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해외 쪽에서 다 들어갑니다. 특히 엑슨모빌급이 우리 관심 있으니까 들어갑니다. 그냥 쫙쫙 그쪽에 종목들 몇 개 볼까요?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것들 또 알이 틀고 있고 GS 글로벌, 이것도 보게 되면 위쪽으로 쭉 계속 신고가 났네요. 화성밸브, 지금 참 저런 거 얘기해서 참 너무 그렇다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종목에 돈의 성격이 있습니까? 종목이나 돈은 잔잔바리를 하든 장타를 하든 성과 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잔잔바리라고 하면 뭐합니까? 많은 분들이 저런 사람들 얘기 들을 필요 없어 잔잔바리야. 괜찮습니다. 부러워서 그러신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섹터의 종목들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로 다음 주 한번 잘 보면서 대응하자. 바이오는 좀 올라왔어요.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섹터는 무리하지 마세요. 많이 올라온 섹터는 시장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보고 좀 이제 돌아온 섹터들 챙기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찐시황 내용들 말씀드렸고요. 주말 비 피해 없으시고 그리고 또 잘 쉬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길 기원하면서 저는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